여러분의 노후는 괜찮으신가요?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1위 경제적 문제 41.4%, 2위 건강 문제 40.3%, 3위 외로움과 소외감 6.7%, 4위 무료암 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돈과 건강이 가장 걱정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아니, 뭘 그렇게까지 걱정해? 돈 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각자의 생활 방식과 경제적 상황이 다르니 모든 분들에게 딱 맞는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5가지 주요 지출과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서의 좌절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돈 씀씀이가 별것 아닌 듯 생각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이라도 알고 준비하신다면 분명 더 여유롭고 당당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나이 들수록 삶을 힘들게 하는 지출. 첫 번째, 이중부양의 무거운 짐. 혹시 부모님 병원비와 자녀 학자금 사이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한 중년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나 걱정이에요. 치매 어머님 요양원비만 180만 원인데 둘째가 대학원 등록금 납부 기간이래요. 첫째도 아직 취업을 못했고. 한숨을 내쉬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가구의 38.2%가 부모님과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의 월 평균 부양 비용이 157만 원에 달한다니 직장인의 평균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의 취업이 늦어지고 부모님의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본인의 은퇴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인천의 62세 이 씨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홀로 대신 시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약값에 병원비, 대학원 다니는 딸내미 등록금에 둘째 과외비까지 되느라 통장 잔고가 바닥이에요. 남편도 곧 은퇴인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면서도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 때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원의 57세 박 씨는 힘겨운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그마저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길이 열리겠죠. 이런 막막한 상황에도 현명하게 처신하고 전문가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매주 일요일 저녁에 가족회의를 엽니다. 각자의 수입과 지출을 공유하고 다음 달 예산을 함께 세워요. 성인 자녀들도 아르바이트로 용돈은 해결하고 부모님 병원비는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죠. 전문가들은 이중부양 가구를 위해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자녀 교육비와 부모님 의료비 모두 국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라고 가정경제 상담사 김모 씨는 강조합니다.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복지관과 구청의 상담 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방법들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공자는 효도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까지 무너뜨리면서 하는 효도는 현명하지 않겠죠. 자녀들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대가 노후 준비를 못하면 결국 그 부담이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해답은 가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중부양의 무게로 지친 분들, 이제는 가족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삶을 힘들게 하는 지출. 두 번째, 위험한 투자 권유. 누군가 당신에게 100% 안전한 투자라며 접근한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 만난 72세 이씨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전 재산 2억으로 돈을 불려본다는 게 결국 1억 3천만 원을 잃었어요. 은행 직원이 원금은 절대 안 잃는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어본 게 정말 후회되네요. 요즘은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2022년 고위험 금융상품 피해자 중 무려 47.3%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었고 은퇴자들의 투자 사기 피해액이 연간 8,7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이 같은 유혹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직원이거나 믿을 만한 사람의 권유가 대부분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인데요. 노인 가구의 25%가 은행이나 보험사 직원의 권유로 원치 않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뢰가 한순간 무너질 때의 허탈감과 경제적 손실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죠. 대구의 정씨 할머니는 40년 단골 은행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거래했던 은행인데 정기예금 가입하러 갔다가 다른 창구로 안내하더니 요즘 누가 정기예금 하냐면서 고수익 상품을 권하더라고요. 다행히 집에 와서 약관을 꼼꼼히 읽어봤죠. 원금 손실 없다고 장담하더니 약관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버젓이 적혀 있더라고요. 더 어이없는 건 은행이 선수수료로 12%나 떼어간다는 거예요. 2,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당장 다음날 해지하고 40년 동안 그 은행에서 모아놓은 돈 싹 다 빼버렸어요. 더 교묘한 것은 보험 상품입니다. 인천의 65세 최 씨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보험 상담사가 20년 넘게 부은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바꾸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아들이 말려서 그대로 두었는데 알고 보니 예전 보험이 훨씬 조건이 좋았어요. 특히 SNS나 문자로 들어오는 투자 제안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좋아 보여도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건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아주 크니까요. 수원의 72세 윤 씨 할아버지는 이런 투자 권유를 피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무조건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과 상의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대부분 수익률이 과대 포장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은퇴 설계 전문가 김 씨도 조언합니다. 돈이 돈을 벌어준다는 말은 매력적이지만 노후에는 특히 위험합니다. 나이 들수록 원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죠. 은행 직원이 아무리 친절해도 결국 실적을 채워야 하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우리 노인들의 입장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죠. 노후 자금은 남이 아닌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투자 권유를 받으시면 반드시 하루 이상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과 상의하고 약관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함부로 해지하지 마세요. 보험 설계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은 대부분 손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돈을 잃으면 단순히 돈만 잃는 게 아니에요. 남은 인생의 품격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나이 들수록 삶을 힘들게 하는 지출. 세 번째, 과도한 건강관리 비용. 여러분, 건강을 위해 매달 얼마나 지출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느끼지만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난다면 고민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최씨 할아버지는 매달 건강식품과 한약 구매에만 150만 원 이상을 씁니다. 요즘은 TV나 유튜브에서 건강 정보가 넘쳐나죠. 방송에서 좋다는 거 볼 때마다 불안해져서 사게 돼요. 홍삼은 기본으로 챙겨 먹고요. 관절, 당뇨, 치매에도 좋다고 하고 간에 좋은 약, 탈모에 좋은 약, 좋은 게 너무 많아요. TV에서 좋다는 건 다 사보고 여기저기 병원도 많이 다녔죠. 그런데 효과는 잘 모르겠고 통장 잔고만 자꾸 줄어드네요.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이 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한의원과 병원을 동시에 다니는 의료 쇼핑 가구도 27.5%에 이른다고 하니 건강관리 비용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명하게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대전의 70세 윤씨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이야기하십니다. 비싼 운동센터 다닐 돈은 아끼고 아파트 주민들과 걷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이웃들과 정도 쌓이고 일거양득이더라고요. 가정의학과 김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건강관리의 기본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영양제는 정기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것만 드세요. 모든 것을 다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약사 출신 73세 이씨 할머니는 건강식품 구매 요령을 알려주셨습니다. 방문 판매나 다단계 제품은 같은 성분이라도 가격이 2배에서 3배는 비싸죠. 꼭 필요하다면 약국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세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씩 사서 드셔보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운동교실도 있고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는 맞춤 운동 처방도 받을 수 있어요. 다 무료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텃밭도 가꾸고 이웃들과 수다도 떨고 그게 최고의 건강관리예요. 건강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건강관리 비용에 노후 자금까지 무너진다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건강관리의 시작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까요? 건강과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평안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삶을 힘들게 하는 지출. 네 번째, 체면 질애성 과소비. 아들 결혼할 때 호텔에서 했으니 딸도 호텔에서 해야 하나. 최근 만난 67세의 정 씨의 고민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은퇴자의 42.3%가 체면 때문에 무리한 소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 직후 1년 동안 퇴직금의 35%를 불필요한 고가품 구매에 쓴다고 합니다. 동창회에 가면
명품으로 휘감고 오는 친구들 때문에 기가 죽어요. 모임 장소도 값비싼 곳으로만 가고, 이야기 주제는 성형외과 시술을 했다. 영양제는 이게 좋다. 여행은 해외 어디가 최고라느니 이런 얘기들이죠. 연금으로 살다 보니 그런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모임에서 소외될까 걱정이에요. 서울 강북구의 63세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발생하는 과도한 지출은 은퇴자의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60세 김 씨는 자녀 결혼식 이후 경조사비 부담이 커지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예물로 큰 선물을 받아서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할 것 같아 대출까지 받았어요. 이제는 경조사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부산의 65세 이 씨는 은퇴 후 골프를 시작하셨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모임에 나가보니 다들 골프 이야기뿐이더라고요. 소외될까봐 시작했는데 장비값과 필드에 나가려면 회비까지 너무 부담스럽네요. 그래도 어울리려면 어쩔 수 없죠. 철학자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처럼 와닿는 때가 있을까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조정해야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구의 70세 박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진정한 친구는 몇 명 없더라고요. 요즘은 비싼 술 마시는 모임 대신 공원 걷기를 하고 친한 친구 몇 명만 만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즐겁더군요. 그리고 경조사도 형편껏 해요. 무리한 부조 대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니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어요. 처음엔 체면 깎이는 것 같아 걱정했죠. 하지만 당당하게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더 존중해 주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비싼 골프나 술자리 대신 등산이나 독서 모임으로 전환하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소규모 모임 만들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명확한 소비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인간관계는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진정한 관계는 비용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허리허식을 버리고 내 형편에 맞게 살아요. 그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한 어르신의 말씀처럼 체면보다는 실속을, 허리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노후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는 삶이 아닐까요? 체면질의 소비의 덫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삶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삶을 힘들게 하는 지출. 5번째, 과도한 주거비 부담. 노년의 주거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2%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 평균 2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은퇴자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1억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의 73세 윤 씨는 32평형 아파트 관리비와 대출이자로 매달 120만 원을 지출합니다. 젊었을 때는 큰 집이 좋았는데 이제는 관리비도 부담되고 대출이자는 연금의 절반을 잡아먹어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나 생각 중이에요. 서울의 75세 박씨 할머니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만 봐도 가슴이 철렁한다고 합니다. 32평형에 사시는데 최근 난방비와 공용관리비가 급격히 올라 관리비가 월 5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월 180만 원 연금으로는 빠듯한 살림살이인데 관리비만으로도 28%가 나가니 말 그대로 숨막히는 상황이라고 하셨죠. 이웃에 사시는 65세 김 씨는 10년 전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때는 직장 다닐 때라 괜찮았는데 지금은 매달 이자 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식비까지 줄여가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사치스러운 집은 곧 가난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실제 필요한 공간만큼만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작은 평수로 이사한 가구의 85%가 생활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졌다고 하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 주택 문제의 부담을 줄일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거 다운사이징입니다. 자녀들도 다 출가했는데 이제 관리하기 쉬운 작은 평수로 옮기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굳이 역세권이 아니어도 도보 10분에서 15분 거리의 저렴한 지역을 고르거나 아파트 대신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주거 형태를 바꾸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 절감도 중요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단열 공사를 하거나 가전을 바꾸실 때가 되었을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택연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만 55세 이상 부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잘 선택했다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다만 자녀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은퇴 5년 전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꼼꼼히 점검하고 노후 예상 수입을 고려해 적정 주거비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은퇴 전까지 최대한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 진작 이렇게 준비할 걸 하고 후회를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후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주거비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수록 삶을 힘들게 하는 지출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중부양의 무거운 짐. 두 번째, 위험한 투자 권유. 세 번째, 과도한 건강관리 비용. 네 번째, 체면 질의성 과소비. 다섯 번째, 과도한 주거비 부담. 벤저민 프랭클린은 부자가 되려면 자신이 가진 것을 관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노후 파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출 관리입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2023 한국의 은퇴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의 83%가 은퇴 전 소득의 50% 수준으로 지출을 조정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현명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우선 매일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가계부 앱이나 작은 수첩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매달 첫째 날에는 그달의 예산을 세우고 통장은 생활비와 비상금을 분리해서 관리하세요.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할 때는 반드시 하루 이상 고민하고 가족들과 상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투자나 보험 가입처럼 장기적인 재정 결정은 전문가의 조언도 함께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복지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세요. 보건소의 무료 건강검진, 노인복지관의 여가 프로그램, 경로우대 제도 등을 잘 이용하면 생활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유가 있더라도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소크라테스는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절제된 소비와 현명한 자산 관리로 품격 있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